자, 최마의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뭘부터 다뤄야 될까요?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뭐 일반적인 얘기로는 이제 뭐 외국인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한다.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은 뭐 ETF에 연동됐다. 뭐 이게 일반론인데 어제 조금 이 뭐라 그러게 뉴욕 증시에서 해프닝 같은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 하락을 떠나서 뭐 엔비디아 이걸 떠나가지고 JP 모건의 한 전략가가 코스피가 이제 그 블루 오브 탑 이게 이제 그 트레이딩 용어이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지붕이 하나 날아간 블루 오브 탑 뭐라고 표현해야지? 한글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난번에 왜 한번 꼭 날라갔다.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은값이 한번 30%인가 하루에 확 하락한 적 있잖아요. 이게 이제 CTA라고 하는 이 원어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품 거래 에이전시, 그러니까 커머더티 트레이드 에이전시, 하여튼 그런 중개업자들이 손실이 일정 부분에 터치를 하면은 예전에 왜 키코 사태처럼 베리어에서 윗단이든 아랫단이든 터치되면 확 풀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코스피에서도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오늘 뭐 MSCI가 아니라 블랙록의 리밸런싱 얘기를 아까 오프닝에도 좀 해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JP모건의 한 전략가가 어제 얘기하는 바람에 야간 선물이 확 밀렸거든요. 그래갖고 와 오늘 코스피 변동 줄라나? 근데 의외로 또 의외는 아니구나 좀 밀리긴 하네. 어떻게 보시는지. 자, 제가 얘기를 좀 길게 또 했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뭐 4조 원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루의 매도량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의 매도를 보인 적이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뭐 최근에뿐만 아니라 이 거의. 정도의 매도를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지금 시장 벌써 사이즈가 커지긴 했죠. 커지긴 네, 했는데. 뭐 시장이 자체가 커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11시니까 2시간 지났는데 뭐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섞여 있긴 합니다만 벌써 지금 4조 5천억을 팔고 있다. 그중에 전기전자 업종에만 4조 4천억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좀 뭐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이기는 하나 최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동향은 1월 한 중순부터 어제까지 내내 시간대만 되면 뭐 ETF 물량이든 뭐든 어쨌든 종가 부근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소위 이제 공매도했던 물량들이 다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거의 매일 반복이 돼 왔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밀려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4조 5천억 팔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도 2시 구간 이후에 밀고 올라올 만한 수급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그 고객예탁금 이것보다는 과연 ETF 쪽으로 수급이 얼마나 밀고 들어오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공략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워하는데 ETF 사시는 건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요. 네, 워낙 그러니까, ETF 종류도 많아졌고 사이즈도 커졌고 뭐 만들어 놓으면 다 족족 팔리고 그럼 ETF를 개인이 사면은 그 펀드니까 펀드는 또 그 이 지수를 추종해야 되니까 추종되어 있는 바스켓을 또 사야 되고 약간 선순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클릭을 누르는 건 두려운데 ETF를 사서 ETF는 뭐 조금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ETF가 날 지켜줄 거야. 그렇진 않겠죠. 뭐 패시브니까 뭐 떨어질 같이 떨어질 텐데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로직이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시장에 지금 가장 뭐 수급에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시장이 좋거나 뭐 견고하거나 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뭐 ETF가 어떻게 되든 그건 뭐 시장이 결정할 문제니까. 근데 어떤 트리거라는 표현을 우리가 방아쇠 무엇으로 저게 터질 수도 있나라는 걱정은 항상 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되고 셀언이다 라고는 나오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지금 하늘 꼭대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올랐더니 달이 보이네.
그럼 달로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욕심이 이제 끝도 없이 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를 이제 조금 밀리고 이게 트리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네. 어떠세요? 어제 엔비디아 빠진 거를 보고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오픈 AI의 투자 축소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이제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월가의 중로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아, 예. 그리고 목표가는 300불 이상으로 높인 올리는 회사들이 더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 항상 가이던스 이상을 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버하는 가이던스 대비 잘 나왔던 비율을 보면 대부분 한 자릿수 이상 또 이제 더 잘 나왔는데 그때 그러면 매번 올랐냐? 주가 실적 발표 때마다 그 반응을 보면 5%에서 8% 빠진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냥 빠졌다. 근데 그 뒤로 지나고 보면 또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 있었다 이런 건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미 이제 뭐 S&P 500 정도 밸류밖에 안 받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23배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의 뭐 순환매 장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흐름이 이머징으로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머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우리 야간 선물은 많이 빠졌는데 미국에서 EWI라고 해서 이제 우리 MSCI 한국 코리아 ETF가 있는데 네네. 그건 또 오히려 한 1% 이상 올랐어요. 어, 예,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좀 롱텀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은 보면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단기 트레이딩하는 쪽에서는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2월 지금 매도한 지 꽤 됐습니다. 예, 언제부터 매도를 했냐면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2월 12일부터 13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팔았습니다. 네. 예, 하루도 안 쉬고 팔았는데 그때 주가가 이제 18만 원 돌파했을 때인데 18만 원 이후에 그럼 누가 끌어올렸냐 보면 기타 법인과 개인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 금융 투자 쪽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ETF가 끌어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주변 분들과 얘기를 해보시면 아까 김종 회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ETF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못 살 것 같죠 차트 보면. 그렇죠. 근데 ETF는 그냥 사거든요. 네네네. 예, 지금 코스닥도 약간 마찬가지의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ETF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포지션, 이제 뭐 채권 쪽에 좀 비중이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근데 모든 물길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다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럼 증권사에 요즘 뭐 그렇습니다. 객장에 이제 뭐 계좌 개설하시는데 뭐 예. 번호표 뽑고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고? 뭐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지점도 있고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기대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개인들의 자금 흐름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연금 정도는 옮겨놓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자금들이 이제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4조를 파는데 외국인들이 네. 고객 예탁금이 한 120조 있잖아요 지금. 네.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별로 무섭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결국 이번 시장의 꼭지는 그러니까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패턴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금 다 4조를 파는데 이게 이 창보고 개인 이 매니저들이 네. 직접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 매매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오면 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 올라왔다는 그 ETF조차도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가 28%가 넘어가면 25%에 맞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출된 재료 쪽은. 예, 그러니까 그 노출된 재료만큼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거리는 뭐 이란과의 국지적인 리스크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고, 근데 뭐 어제 대화는 좀 잘 됐다 그러고 분위기는 좀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AI-발 파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엔비디아란테 엔스로픽의 클로드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국 국방부 어제 우리 잠깐 다뤘어요. 이건희 대표 없었을 때 김정인 사람.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서 엔스로픽한테
데이터 이게 자산 이거 뭐지 그 기술을 국방에 인용하는 거를 허락해라. 안 하면 제재할 거야. 그런데 엔트로피가 오늘 안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시장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엑스가 모든 걸 먹어가는 것들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이제 노르웨이 구프펀드거든요. 노르웨이 구프펀드조차도 자산 실수, 그러니까 뭐 ESG라든지 투자 심사를 할 때 엔트로픽 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펜타곤도 하자 그랬는데 이거 살상용으로 우리가 잘못 접근해서 오픈되면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뭐죠 터미네이터의 핵전쟁. 그러니까 AI가 핵전쟁, 핵 키워드를 접근해서 이거는 우리 감당 안 돼.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촉매가 될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너무 큰 얘기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지금 그 엔트로픽이 그만큼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쪽에 뭔가 판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건 이 산업의 총량이 바뀌는 건가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산업의 총량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종목들 사이에 만약에 점유율의 이동이라면 그러면 저는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엔트로픽에게 영역을 뺏기는 쪽은 밀릴 수 있겠지만 네. AI 산업과 인프라 전체가 계속 커지는 방향이라면 아마도 우리나라나 하드웨어 쪽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긴 소프트웨어 얘기잖아. 하드웨어는 별 상관없고 누가 뭐 가든 반도체는 어차피 다 쓸 건데라고 하는데 이제 AI 어떤 이슈가 돼서 그러면은 하드웨어 쪽도 데미지를 받거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이 뭐 파산을 하거나 이러면은 걔들도 서버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겠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서버 바꾸고 해. 그러니까 서버를 바꿔서 지금 서버발 뭐 디램 수요, AI 데이터 센터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도 영향을 줄까 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리퍼비시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새 거 사고 싶은데 새 거가 없고 새 거 너무 비싸니까 리퍼비시를 사고 있다는 거. 리퍼 중고 제품들을 제품. 막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제 얘기는. 네.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살짝끔 얘기를 틀어볼까요? 엔터. BTS는 이제 3월에 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좀 안 사실 오늘 조금 이렇게 하드웨어 쪽이 약간 주춤하니까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연성에 엔터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이제 좀 탄탄하다는 긍정도 있죠. 너무 이제 오르는 것만 오르다가 못 오르는 쪽도 분명히 있고 그게 나빠서 못 오르는 건 아니고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데 엔터가 오늘 좀 주목받는 거는 아무래도 방탄이겠죠? 일단 엔터주들이 많이 쉬었죠. 많이 네. 쉬었는데 이제 혼자 달리는 회사가 이제 하이브인데, 예, 하이브는 이제 BTS라는 이제 뚜렷한 재료가 있는 거고, 광화문 공연표가 이렇게 원래 무료 공연인데, 네네. 그게 이제 뭐 거의 유료화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주변에 호텔 건물 뭐 이런데.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암표로 파는 거죠. 그 받으신 초대권 받으신 분들이 돈 받고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그만큼 이제 그 공연을 한번 보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왜냐면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아미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예, 그죠? 많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큰 돈들은. 근데 왜요? 공연하는 거 보고 나면 이 더 잘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경력필 있고요. 하신 분들은 다 암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예. 셋 다 모두 암이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럼 이제 접근을 달리 보면 오늘 이제 YG엔터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BTS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3월 그렇죠. 20일 컴백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그냥 신고가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내로 이제 신고가는 나올 거다라고. 블랙핑크도 보고 있고. 오늘 또 뭐 미니 3집 발매. 예, 블랙핑크 이슈가 또 있으면서 오늘 지금 YG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8% 가까이 올라오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뭐 1억 명인가요?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1억 명입니다. 와우. 예, 1억 명이고 꿈의 숫자죠. 근데 네. 이제 일단 YG엔터가 지금 최근에 차트 모양을 보면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바닥을 아주 슬금슬금 계속 올렸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LG 이노텍과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 뭔가 이제 사고치기 직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YG가 조금 더 편하게 보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만에 쉬니까 네. 뭐 조방원도 올라오고 뭐 다른 섹터들의 눈길이 좀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또 견조한 쪽이 엔터다 보니까 엔터에 좀 힘이 좀 실리는데 SM과 YG,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별한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한령 해제 이슈로 올라갔다가 지금 도로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체크는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충 그 타임 스케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찌 됐건 지금은 정책 드라이브가 일관성 있고 힘을 받고 있고 뭐 다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6,000P라는 뭐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뭐 얘기도 조금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3월에는 엔터나 컨텐츠, 방탄소년단을 빌드로 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어떤 그 자부심, 자긍심을 되찾는 이게 뭐 좀 사람들이 이게 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필두로 또 북미 관계 물론 남북 간의 이 얘기는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컨트리 리스크를 낮추는 거고 4월에 또 MSCI MSCI가 아니라 그 WGBI 세계 채권 지수 네.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6월에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대로 지금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 거릴 때마다 방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뭐 엔터가 됐던 아니면 시장이 됐던 막 겁먹고 지금은 뭐 이상해라고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조정이 올 때가 아직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ETF 자금에는 저는 스마트머니도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스마트머니인가, 이 높은 가격에 사는 게 어떻게 스마트머니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뒷단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퇴직연금도 들어올 거고 연기금도 아직 집행한 게 별로 일반 없고. 그 잔잔바리 자금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그것도 대형주로 들어오는 건 이 대형주가 시장이 빠지면서 던졌을 때 누군가 받아줄 강한 주체가 있다는 믿음 하에 들어오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뭐 퇴직연금의 이동이라든지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은 잔잔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성장펀드나 이런 자금들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섞여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엔터처럼 지금 어목할 때 대형주 계열은 하이브 제외하고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특히 뭐 저는 JYP도 보고 있는 이유는 JYP는 결국은 투탑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키즈하고 이제 트와이스라고 하는 투탑인데 트와이스는 지금도 돌고 있고 스트레이키즈는 과연 BTS가 도는데 같이 돌까? 뭐 그다음에 BTS가 돌면 사람 많이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 안 했어요. 네네. 왜 안 하지? 실적이 나쁜가? 이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의외로 여기가 지금까지 그 밑에 연차가 다 글로벌 투어를 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엠믹스가 이제 글로벌 투어를 돌고 있고 데이식스는 뭐 동남아에서 거의 뭐 휩쓰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팀이 돌 때랑 네 팀, 다섯 팀이 돌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어목한 시기에 사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제 따뜻한 봄을 보신다면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JYP도 관심 있고 아까 이제 YG도 말씀하셨는데 YG는 아마도 이제 블랙핑크 앨범 판매량 이걸로 또 뭐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올라간 종목도 물론 좋지만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따뜻한 봄이 돌아올 때 활동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엔터 종류도 많죠. 사실 뭐 음원이나 음악도 있지만 뭐 드라마 요즘 어제 넷플릭스 주가가 그 뭐죠 워너브라더스 네, 인수 안 한다고. 실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랐는데 넷플릭스 요즘 또 두아 레이디 두아. 레이디 두아 이게 외워지지 않아서 뭐 보긴 했는데 재밌어 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 지금 또 블랙핑크 지수가 출연 주인공인 월간 남친인가도 아마 넷플릭스에
그 감독이 또 친하거든요. 네. 뭐 홍보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재미가 있으면은 엔터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주목받잖아요. 뭐 한한령, 중구 뭐 이런 식상한 얘기 말고 어때요? 좀 더 공격적으로 엔터를 접근해도 될까요? 3월은? 저한테 뭐 일단 저는 엔터에 약간 문외한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김종인 사 아까 막 쭉 얘기하시는데 예,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진짜 뭐. 예. 그 스트레이키즈 외우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저는 탑픽은 하이브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볼 능력이 안 돼서. 하이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한령 해제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뭐 디오요라든지 노머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4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북중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죠. 네네네. 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중국에서의 뭔가가 이제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뭐 식상하지만 재료는. 그리고 이제 지금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좋긴 한데 문제는 넷플릭스에 들어간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보면. 그렇긴 예, 한데 이제 그래도 뭐 예,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예.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위에 화면에 뜨고 있는 여러 이제 엔터사들이 있죠. 네. 그 이제 그리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K-팝이 아작 그 엔터의 선두에 서 있지 않나. 그리고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다른 쪽은 아직은 돈 버는 구조가 좀 취약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사도 끝으로 뭐 전체 뭐 꼭 엔터가 아니래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런 기업은 저는 여전히 마진율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뭐 넷플릭스와의 어떤 그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비용을 써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올해 이제 수익이 그동안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런 엔터 업종이 뭐 10%대에 그 준하는 그 정도의 수익성? 그러면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ROE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는데 올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러면 조금은 올해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밸류 기준으로만 봤을 때 기존의 밸류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거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또 뭐 긴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면 마무리. 네, 한미반도체 잘 가서 한미반도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네 맞아요. 우리 저희 이건희 대표가 한미반도체 또 많이 강조하셨죠. 하여튼 뭐 기업들이 잘 되면 좋고 그런 기업들이 돋보여주는 것들이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답보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